안녕하세요. 메이크센스입니다. SI 중소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했던 경험담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로 이번 영상에서는 중소기업의 연봉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 혹은 엔지니어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첫 직장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혹은 파격적인 연봉과 복지 환경을 제공하는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신입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우회해서 우선 먼저 취업을 하고 관련 경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알아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고 월급은 얼마나 받고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이후 과연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제가 직접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받은 연봉 수준은 어땠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연봉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다소 암울한 얘기들이 대부분인데요. 물론 저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이지만, 적어도 제가 근무했던 환경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암울하지만은 않는,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중소기업의 연봉에 대한 얘기는 회사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른 사항들보다도 특히 회사마다, 그리고 회사 내부의 팀과 직원마다 각각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했던 중소기업은 3천만원 초반대에서 초봉이 책정되었던 회사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변 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 회사에서 어떤 직무의 일을 하고 어떤 기술 스택을 쌓을 수 있는지가 취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첫 직장에서의 연봉이 향후에 이직을 할 때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첫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더라도 너무 낮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들어가면 추후 연봉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알려진 대기업같이 높은 연봉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 회사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연봉 테이블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직장을 중소기업으로 시작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연봉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고 비슷한 수준에 맞춰 이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반년 정도 근무하고 새해가 되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회사의 수익이 좋은 편이었고 전망이 괜찮은 신규 사업도 추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회사의 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12% 정도 오른 연봉에 사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근무한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당시 매우 만족스러운 인상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진급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은 모두 동일하게 12%의 인상을 받았고, 사원에서 대리에서 과장과 같이 진급하신 분들은 17%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그렇고 다른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10% 정도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기본급 자체가 대기업들과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12%에서 17%에 달하는 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만났던 몇 가지 안 되는 기분 좋은 일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연봉 인상률을 받아보더라도 만약 1년에 한 번 이렇게 연봉 인상이 이루어졌다면 12%라는 숫자의 연봉 인상도 그냥 잠깐 기분 좋은 정도에서 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봉 인상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저는 반년 정도 더 근무를 하면서 취업한 지 만 1년이 되었을 때 생각지 못했던 한 번의 연봉 인상이 더 이루어졌습니다. 신규 사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프로젝트 성과가 좋아서 관련된 몇몇 분들에게 별도로 추가적인 연봉 인상이 주어진 것인데요. 이때에도 프로젝트 기여도에 따라 차등으로 5%에서 10%까지 연봉 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고 회사의 정식 연봉계약서 작성 기간이 아님에도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일이 발생했던 것은, 당시 근무했던 회사는 대표가 단독적으로 사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1인 경영의 중소기업의 특징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당시의 연봉 인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중소기업의 특징이 직원들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되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눈 것처럼 저는 중소기업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하고 지금의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는데요. 2년 동안 총 3차례의 연봉 인상이 이루어졌고 연봉 인상이 진행될 때마다 평균 10% 정도로 인상률이 높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보통 이직을 하면서 오를 수 있는 연봉 인상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했고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직한 이후에 여러 다른 중소기업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연차의 분들도 중소기업 당시의 연봉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근무하는 곳에 입사할 때 계약한 연봉의 차이가 약간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중소기업이더라도 회사마다 다르고 팀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회사에 대해서 꼭 먼저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회사나 업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현직자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저처럼 본인이 경험했던 직장 생활에 대해 나누는 유튜버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가 현직자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매체가 될 수 있고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나 더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봉에 대해서 나눈 제 경험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과장된 희망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저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같이 일했던 다른 몇몇 분들도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또 다른 누군가는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만날 일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만족할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 일을 성실히 하며 실력을 쌓다 보면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언젠간 어쩌면 조만간 생각지 못한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메이크 센스였습니다.